그날 화면 한가운데 은빛으로 번쩍이는 낱말 하나가 내 눈을 박았고 나는 그게 체포의 빛이 아니라 내 돈의 그림자를 좇는 등불이라는 걸 뒤늦게 이해했다. 겨울 끝자락 난방기에서 나온 미지근한 공기가 창문에 닿아 이슬처럼 맺히던 새벽이었다. 차가운 주방 싱크대에 팔꿈치를 괴고 텔레그램 알림을 멍하니 굴리던 내 엄지손가락. 손실금 회복 운용 리딩 확정 입장. 메시지의 폰트가 이상하리만큼 반짝여 보였고 금속성 진동음이 유리컵을 울리듯 내 심장을 건드렸다. 그날 나는 이미 피로했고 손실표에 빨간 줄무늬가 촘촘했다. 계좌의 숫자들이 정오의 아스팔트처럼 유화물감처럼 번져 있었다. 방 안엔 볶은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데스크톱 펜이 약하게 끼익거리며 돌았고 카펫 가장자리를 발뒤꿈치로 긁을 때마다 먼지 실오라기가 간지럽게 일어났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따뜻했지만 목 뒤로 흘러내린 식은땀은 차가웠다. 그 무렵 시장은 회복과 반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불안이었다. 누군가는 금리에 대해 말했고 누군가는 공매도를 욕했다. 뉴스의 자막은 푹 끓이는 찌개처럼 부글거리며 번갈아 색을 바꾸었다. 그러나 내 눈은 늘 그래프의 초록 봉 하나만을 기다렸다. 초록이 뜨면 살고 빨강이면 죽는다. 단순했고 그래서 잔혹했다. 초대 링크는 익숙했다. 들어가자마자 프로필 사진은 고급 자동차와 야경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캡처들로 가득했다. 기름칠한 목소리 대신 정제된 문장이 있었다. 손실금 회복 프로그램 1기 2주 성과 32%. 말끝에 달린 하트 이모티콘이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다. 대화창엔 거의 말이 없었다. 대신 공지 트랙 레코드 수익 인증 이미지가 젤리를 얹은 케이크처럼 겹겹이 쌓였다. 처음에 움직임은 작았다. 100만원. 손목시계 가죽줄에 손가락을 후으며 테스트라고 적어보냈다. 반응은 빠르고 담백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수익 실현. 그들이 보내준 엑셀 파일에 내 닉네임이 얇게 박혔다. 초록색 칸이 네 줄에만 슬며시 칠해졌다. 모니터 앞에 앉은 내 허리는 조금 더 곧아졌다. 첫 수익은 내 몸의 미세한 관절마다 작은 폭죽을 터뜨렸다. 케이스에 기대놓은 스마트폰이 덜컹거리며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내 혈관도 음표처럼 튀었다. 3일 만에 13만원이 더해졌다. 돈의 냄새는 없다지만 그때만큼은 구운 아몬드 같은 고소함이 코를 스쳤다. 될 수도 있겠는데. 호흡이 깊어졌고 커서가 입금 버튼 근처에서 춤을 췄다. 두 번째는 500만원이었다. 입금 확인 캡처를 보내고선 내 귓불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였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열이 양말 속 발가락을 나른하게 했고 그 나른함 위로 비상장 주식 확정 물량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디스플레이에 흰빛이 방의 그림자를 지우듯 내 의심도 조금씩 옅어졌다. 수익 보장. 문장을 읽는 순간 유리잔을 살짝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귓속에서 났다. 나는 늘 내 안의 경계가 언제 허물어지는지 눈치채지 못한다. 그날도 그랬다. 2주라는 약속이 단 한 번의 기회로 둔갑했을 때 나는 이미 서명한 손목처럼 움직였다. 입금액은 3천으로 불어났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가 딱딱하고 무심하게 튀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면 멈췄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나는 원래 스스로의 박자에 취해 넘어지는 사람이다. 수익 인증은 더 화려해졌다. 누적 19.3%라는 숫자가 내 닉네임 옆에 붙었다. 첨부된 차트는 초록의 물결로 만선이었다. 캡처의 픽셀이 지닌 미세한 거친 질감까지 사랑스러워 보였다. 손가락 끝에 남은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승리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첫 엇박자가 나왔다. 출금 요청을 넣자 안내문이 떴다. 세금 및 출금 수수료 선납 필요. 나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창을 열었다. 찬바람이 살을 베고 들어왔다. 그 바람은 달달함을 쓸어가고 비릿한 철 냄새를 남겼다. 아차. 이가 맞물리며 나는 그 한 글자를 삼켰다. 그래도 사람은 일단 자신을 합리화한다. 내 머릿속 회전초가 켜졌다. 합리적일 수 있어. 저쪽도 규정이 있겠지. 10분 후 나는 또 보냈다. 더 작은 돈을. 그리고 기다렸다. 통장은 잠깐 비워졌고 방 안 공기는 잠깐 묵직해졌다. 퇴근 시간대 교차로처럼 초조가 꽉 막혔다. 다음날 채팅방의 메인 관리자는 사라졌다. 공지의 말투가 바뀌었다. 이모티콘이 사라지고 마침표가 늘었다. 나는 모니터 표면의 먼지를 엄지로 후다가 까칠한 감촉을 느꼈다. 마치 대답 대신 돌아온 침묵의 표면을 만지는 것 같았다. 출금은 미뤄졌다. 이유는 점점 정교해졌다. 해외 청산사 이슈, 블록딜 승인 대기, 국제 공휴일 영향.
눈동자는 마른 렌즈처럼 따끔거렸고 목 뒤는 딱딱하게 굳어갔다. 이건 아니다. 나는 결국 모든 캡처, 모든 영수증, 모든 공지의 스크린샷을 모아 압축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무겁게 분노에 젖은 스펀지처럼 들렸다. 그리고 신고. 경기도 북부의 한 경찰서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내 목소리는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키패드에 피해 금액을 찍는 내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3,000 아니 총합 4,200. 말끝이 침에 젖어 무거워졌다. 진술실은 오래된 커피와 카본 잉크 냄새가 섞인 기묘한 안정감의 냄새가 났다. 바닥 타일은 굳은 먼지로 미세한 회색을 띠었다. 담당 수사관은 말을 아꼈다. 대신 눈빛이 분주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진술서의 종이 봉투는 점점 두툼해졌고 내 가슴팍의 공백도 그 두께만큼 더 깊어졌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문장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방 안 온도가 한 칸 내려앉았다. 그날 처음 들은 숫자. 83. 내 나이와는 상관없는 우리라는 집단의 무게. 14억. 한 사람의 생활을 뒤흔들고 여럿의 봄을 지연시키는 금액. 내 겨드랑이에 차갑게 맺히던 땀은 그 숫자를 들은 뒤 더 서늘해졌다. 2명이 총책으로 보이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라는 단어가 유리잔처럼 입안에서 딸각하고 부딪혔다. 내 돈의 온도가 대서양의 물과 비슷할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다음 며칠은 느린 시간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면 냄새가 조금씩 섞여 변해갔다. 김치의 신냄새 위로 전날 남은 튀김의 기름기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일상의 촉감은 다 그대로였는데 손끝은 늘 무언가를 놓친 감각으로 텅 비었다. 카드를 긁을 때 마찰이 어딘가 매끄러워졌고 현관문 손잡이의 금속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전환점은 새벽의 뉴스 속 자막이었다. 인터폴 은색 숲의 한국 사건 최초. 화면 하단의 자막이 은색의 묘하게 차가운 빛을 띠며 흘렀다. 나는 리모컨을 꽉 쥐었고 플라스틱의 미세한 주름이 손바닥에 찍혔다. 체포라는 단어를 기대했던 내 귀는 대신 자산 환수, 자금 흐름 추적이라는 문장을 받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길이 그어졌다. 사람을 쫓는 길이 아니라 돈을 쫓는 길. 경기 북부의 수사팀이 중심에 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둥글게 굴렀다. 나는 느리게 숨을 들이마셨다. 흉곽이 늘어날 때 늑골 사이사이로 늦어른 바람 같은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잡는 것보다 되찾는 것. 미세하게 떨리던 허벅지 근육이 서서히 풀렸다. 복도에서 시익시익 새는 이웃집 조카의 피리 소리까지도 그날은 유난히 멀고 무해하게 들렸다.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담백했다.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소재가 아니라 자금 자체를. 그는 체포의 속도와 자산의 흐름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자금을 얼리고 동결하고 되돌리는 피로의 시간이 있다고.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식는 걸 느꼈다. 손바닥이 마르자 플라스틱 표면이 보드랍게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계좌의 거래 내역을 다시 후었다. 외환중개은행의 코드, 소액으로 잘게 쪼개진 이체들, 결제 대행사의 약어들. 엑셀 행마다 옅은 회색의 줄무늬가 간절한 기도문처럼 보였다. 돈은 말을 하지 않지만 흔적을 남긴다. 키보드의 키캡이 손톱 밑을 간지렸다. 여기서 여기 그리고 저기로. 내 몸속의 동맥처럼 얇고 치명적인 선들이 화면 위에서 이어졌다. 작은 반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공범 중 하나의 가상 계정이 해외 거래소에서 동결됐다는 연락. 전액은 아닙니다. 그 말은 거즈처럼 부드럽고 동시에 모래처럼 거칠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의 약속은 늘 사기꾼의 언어였다. 현실은 회수의 퍼센트를 서서히 올리는 지루한 그래프다. 그래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티스푼으로 퍼 올리는 듯한 귀환. 경찰서의 복도에서 나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주쳤다. 각자 다른 신의 늦은 밤을 넘어온 얼굴들. 한 남자는 손톱을 갈겼고 한 여자는 서류철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 사이 복도 끝에 자동 판매기가 생수병을 뚝 소리내며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물방울이 플라스틱에 부딪히는 소리. 묘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 나는 그들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다. 대신 걸음걸이를 보았다. 모두 휘청였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흔들림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분노만이 아니고 아주 작고 느린 회복의 감각이라는 것을. 지갑 속에 다시 카드를 넣을 때 느끼는 딱딱한 탄성 같은 것, ATM에 손을 넣을 때 금속 고리의 차가움 같은 것. 며칠 뒤 앵커는 다시 말했다. 한국 사건 첫 은색 숲의 발부 이후 관련 국과의 공조 강화.
자막은 감정을 갖지 않은 채 흘렀지만 내 심장은 약간의 리듬을 되찾았다. 체포 소식은 아니었다. 대신 공조와 환수. 그 두 단어가 내 뇌의 마른 뿌리에 천천히 물을 대는 느낌이었다. 나의 부끄러움과 분노가 비로소 방향을 얻었다. 잡아도 돈이 없으면. 그 다음 문장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 몸속을 한 바퀴 돌고 돌아 발끝까지 스며들었다. 쉬운 밤은 없었다. 도어락의 빨간 불빛이 파란 불빛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왜 나는 넘어갔을까? 기억의 화면을 되감으면 늘 같은 장면에서 멈췄다. 수익 보장. 내 욕망은 늘 지름길을 사랑했고 사기꾼은 그 지름길의 표지판이었다. 나는 그 표지판이 얼마나 번쩍였는지만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빛을 본다. 은색. 체포의 경광등이 아닌 작은 흐름의 궤적을 따라가는 빛. 그 빛은 노골적이지 않다. 얇고 차갑고 조용하다. 그래서 오래 간다. 수사관의 말처럼 이건 길고 고된 수학의 시간이다. 누군가는 잡히고 누군가는 숨어도 돈은 남긴다. 돈은 흔적을 사랑한다. 하루는 경찰서 앞 카페에서 커피를 받다가 종이컵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스쳤다. 그 촉감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촉감이었다. 달지 않은 라떼 거품이 금세 사라지고 남는 진한 액체. 나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 쓴맛을 알아야 쓴맛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 돌아오는 돈은 생각보다 더 작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작은 금액들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마지막 자리, 그 작은 변동이 내 심장도 한 박자씩 들어 올렸다 놓았다. 나는 그 숫자를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밥을 천천히 씹듯이 내 돈의 귀환을 천천히 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 하나 배웠다. 내 손가락은 입금 버튼만큼이나 기록 버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모든 연락, 모든 계좌 변경, 모든 설명의 단어들을 저장했다. 단어에는 흔적이 있다. 그들이 썼던 확정 보장 선납 같은 말들은 이제 내게 선명한 경고였다. 어떤 말들은 달콤하고 어떤 말들은 미끄럽고 어떤 말들은 철의 맛이 난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가끔 처음 보았던 그 캡처들을 꺼내본다. 비상장 주식의 확정 물량이라는 문구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조명의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비추는 것은 더 이상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손실의 기록이다. 기록은 다른 빛을 낸다. 더 차분하고 더 오래가는 빛. 가끔 체포 소식을 바랄 때가 있다. 그러나 곧 입술을 다문다. 내 소망은 바뀌었다. 훔친 돈을 묻고 흘려보낸 길을 막고 작은 구멍까지 메우는 것. 내 정의감은 이제 바느질을 닮았다. 굵은 바늘이 아니라 촘촘한 바늘땀. 한 땀 한 땀 되돌리는 일. 무성한 소문 중 일부는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도주가 끝이 아니라는 것. 국경은 더 이상 숨통이 아니었다. 어느 새벽 수사관의 메시지 하나가 왔다. 한 줄 더 동결됐습니다. 짧은 문장. 그리고 나는 오래 잠들었다. 그날의 잠은 오랜만에 깊었다. 꿈속에서 나는 내 돈을 손바닥에 올려보았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현실적인 체온. 다음 주 나는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갔다. 사회자는 밝았고 조명은 과했다. 축가의 마지막 고음이 삐끗했을 때 나는 웃었다. 그 삐끗함 속에 사람 냄새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기는 늘 매끈하고 윤기가 흐른다. 현실은 삐끗한다. 나는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느꼈다. 길게 늘어진 계절 끝에서 나는 책상 서랍에 작은 봉투를 하나 만들었다. 회복 기금. 내게서 내게로 보내는 봉투. 월급 날마다 아주 조금씩 옮겨 담았다. 돈은 다시 흘러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방향을 정한다. 나는 그 방향을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했다. 한때 저들은 내 방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오늘 나는 내 방의 공기를 되찾았다. 창문을 열면 먼지 냄새와 빵집 굽는 냄새가 겹쳐 들어온다. 새들이 전깃줄에 모여 울고 택배차가 멈출 때 브레이크에서 타는 냄새가 잠깐 스친다. 그 일상의 냄새들이 다시 내 것이다. 숫자 몇 개를 되찾아온 대가로 나는 냄새와 소리와 촉감을 돌려받았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예전에 나는 잡아라라고 탑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른 어조로 말한다. 돈의 흐름을 잡아라. 체포는 마침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수는 문장을 완성한다. 잃어버린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다시 동사를 채워 넣는 일. 그 동사는 되찾다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더 많은 동결, 더 깔끔한 추적, 더 촘촘한 봉합. 그리고 그렇게 되찾은 각자의 작은 금액들이 모여 우리 83명의 봄을 조금 일찍 데려오기를. 은빛의 얇은 선을 따라가며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되새긴다. 리딩방의 약속은 달콤했고 그래서 위험했다. 반대로 환수의 언어는 차갑고 그래서 믿을만했다. 어느 날엔가 정말로 체포 소식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박수 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통장의 잔고에 찍히는 작은 숫자들이 내 손바닥의 체온과 만나 다시 일상의 감각을 채워주길 바란다. 정리는 그렇게 시작된다.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사소한 촉감에서. 나는 그 촉감을 알고 있다. 키보드에 F5를 누를 때 미세하게 튀는 스프링의 보걸력, 셔츠 주머니에 구겨 넣은 입금 영수증의 종이 냄새, 폭도 끝 자판기에 생수병이 떨어지며 내는 둔탁한 소리.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증거다. 체포가 아니어도 정의는 시작될 수 있다. 아니, 정의는 어쩌면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나는 창문을 닫는다. 저녁의 공기가 살짝 차갑다.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문지르면 김서림이 생기고 내 이름의 첫 글자를 그 위에 적었다가 지운다. 이름 아래 작은 점을 하나 찍는다. 마침표. 그러나 이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환수를 향한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리고 그날 화면 한가운데 은빛으로 번쩍였던 그 단어. 은색 수배. 내게 그것은 한 가지 질문이자 다짐으로 남았다. 돈의 흐름을 잡아라. 정의는 체포가 아닌 자산 환수부터.